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사육 길라잡이 제1부로서 반려견의 주요 행동과 문제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반려견과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선 반려견의 특성부터 잘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반려견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그 음식의 적정 섭취량은 얼마나 되는가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셋째, 적정 음수량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넷째, 최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섯째, 번식 활동에 대한 정보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의 주요 행동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먹고 마시는 행동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자고 휴식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반려견의 노는 행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놀라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의 행동은 어떠한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발정, 임신, 분만 등의 번식 행위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병에 걸렸을 때나 또는 나쁜 행동 습관을 가진 이상 행동에 대한 정보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사육의 주요 행동을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 중에서도 우선은 뭐 앞으로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런 건 지금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을 하죠. 혹시 키우시는 분 중에? 손 들어봐요.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잘 키우려면 그 아까 같은 그런 특성들을 알아야 되는데 물을 많이 마시게 되겠죠. 그런데 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갑자기 딴 때, 그게 관찰을 잘 하고 있어야지. 딴 때보다도 물 마시는 행동이 많아진다. 그러면 분명 뭐가 문제가 있다. 당뇨병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사람도 당뇨병 있으면 물 많이 마셔요. 사람도. 여러분 아직 어려서 당뇨 이런 건 뭐 걱정 안 하겠지만 물론 소화당뇨도 있어요. 그 당뇨병이 3다증이 있어요. 물 마시는 거. 물 많이 마시고 물이 많이 싸. 이런 식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를 잘 파악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불안한 상태. 뭔가 자기가 불안한 상태도 이렇게 짖어요. 그 다음에 지루해. 그래도 사람처럼 지루하면 또 짖어요. 지루하면. 집에 가만히 저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막 또 짖어. 이렇게 동네에서 보면 개들이 막 짖기도 하죠. 그죠? 조용한데. 그것도 지루한 것을 우리 집을 하면 혼자 노래 부르는 걸로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지루했을 때도 그렇고 또는 이렇게 혼자 있는데 개가 나타나서 다른 개가 그러면 이제 그것을 두 가지 형태로 볼 수도 있겠죠. 반가워서 뭐 놀라고 친구가 나타났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추 하면 씹다 그렇지. 근데 씹는 것을 아무거나 씹으면 안 되죠. 갖다가 막 주인 그 물건 갖다 막 씹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거. 근데 이제 퍼피 하면 강아지죠? 강아지? 맞지? 강아지? 네. 강아지가 이제 전기가 이렇게 이제 클 때 이게 막 씹고 그런 행동이 있나 봐요. 강아지들이. 그 다음에 또 치료하고 따분할 때 사람도 손으로 막 이런 거 장난하는 사람이 있죠? 습관적으로 그 나쁜 행동의 사람들이. 특히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손만 쳐다보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치료하고 그럴 때 그냥 차라리
개가 씹을 수 있는 것을 주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고 방 안에 있는 아무거나 갖다 저런 거 갖다 물어다 씻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훈련시켜요.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불안하고 또 어떤 호기심이 최고 많아요. 일단 개는 딱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야 하나? 입양이라고 해야 하나? 집으로 들어올 때 분양 받아서 일단 집으로 입양을 해오잖아요. 그렇죠? 어덕션 해오면은 제일 중요한 24시간 하루. 그때 저 생활 습관을 다 그냥 그때부터 고쳐놔야 돼요. 그때 막 처음 오니까 호기심도 있을 테고 제일 문제가 뭐겠어요? 이게 다른 집도 이렇게 갖고 왔을 때 다른 개념수가 낼 수도 있어요. 네? 다른 개념은 날 수도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고 격리 스트레스를 훈련을 시켜야 돼. 24시간 이내에 저 공간을 익숙하게 좀 하고 이런 거 물어 뜯으면 안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배설은 이런 데서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 그게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이내에는 성품이 다 만들어진다. 처음에 왔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그 중에서 이제 하루가 중요하고. 디깅, 땅을 봤죠? 개 이런 것들 땅 파. 왜 그러냐? 매일 우리 개를 보니까 먹다가 우리가 이제 고기를 주잖아요. 이렇게 먹다가 고기를 주면 뭐니까 감춰놔. 감춰. 네, 그게 본능이야. 네, 선물을 이렇게 다 준다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어려운 걸 사실은 영양 생리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방은 우리가 돈을 저장해 놓는 은행에 통장에 넣죠. 마찬가지로 영양소,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지방으로 해놨다가 쓰는 거예요. 지방으로 해놨다. 남는 거 쓰는 거예요. 계속 빼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잉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그래서 겨울 되면 등지방 두께도 동물이 커지고 털이 막 커져. 옷 입는 옷 두께.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물들은 그런 본능이 다 있어요. 야생 본능들이.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이제 야생 본능을 따진다면, 원시적인 본능을 따진다면, 여러분들도 뭐 어린이 막 지난 성장 단계니까 어린애들과 꼬마들. 방 안에서 놀면 어디에 있는 걸 좋아해요? 놀 때 애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책상 밑이라든지 저런 구석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캄캄한 속에서 있었잖아. 엄마 뱃속에서. 편안한 상태잖아. 그리고 위험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네. 편안한 걸 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 저 옷장 속에도 들어가고 책상 밑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세퍼레이션 앵자이어티 아까 이렇게 분리했을 때 불안감. 그럴 때도 소리로서 소리로서 불안한 상태도 나타나고 씹기 사람한테 손이 이렇게 장난하는 것도 뭔가 초조하고 불안할 때 손장난하거든요. 그것을 걔는 뭘 해? 씹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데 씹는 것도 우리가 정당하게 씹는 걸 줬을 때 그것만 씹으면 괜찮은데 옷 갖다 씹고 그래서 우리 걔도 지금 우리 집사람 장화 신발 다 갖다 불어서 다 뜯어놔가지고 새로 샀는데 여러분 상상해봐요. 어떤 게 개나 고양이가 어떻게 할 때 저게 구걸 행위가 되었어요? 간식 같은 거. 어. 뭐 먹을 때 그죠? 여기도 또 선물 하나 줘야겠네. 이건 정답을 딱 말해야 되고 선물 뭐냐면은 저부터도 물론 이거 참 마음이 아파갖고 고기를 퍼먹고 있어. 에? 손님들하고 와서 먹고 있고 우리 집 식구들 먹고 있는데 이게 와서 참 이게 촬영한
애처럼 눈빛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눈 마주치면 이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고 싶죠. 그렇죠. 걔는 그게 구걸행위거든. 근데 절대 주지 말라는 거지. 절대. 매몰차게 뭐랄까 외면하라는 거죠. 그 뭐가 있나 해서 뭐 손이 없으니까 물어가지고 탐험하는 식으로 물어뜯는 경우도 있어요. 손이 없잖아. 다 입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어뜯는 행위. 그런데 저것은 이 개들은 그래도 머리가 있어요. 그 우리 반려동물들은 머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엄마 개가 그 새끼 개 강아지한테 어렸을 때 훈련을 시킨대요. 너무 세게 물지 말고 그런 걸 시킨대요. 자기들. 그런 걸.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물어뜯기 이제 아주 막 끊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그 끈 같은 걸 끊어서 하고 뜯어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무서워서 공포에 그 당했을 때 그 공포감을 느꼈을 때 또 방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있잖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인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거 보호하는 그런 본능 또는 자기가 아팠을 때 자기 어디 통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걔는 원래 약탈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